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약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3일 연속으로 지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전에 이제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시장 주가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약간 다르긴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커플링,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비했을 때는 위험 선호보다는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조금 더 높다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강, 화학 정도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은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내에서도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상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이죠. 2차 전지 업종이라 대표적인 종목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혹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도 조금 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로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파트너사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 2023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그 MS365죠. 그러니까 MS 저희가 사용하는 오피스 기업용 오피스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하고 월 이제 $30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동으로 PPT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애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 그 메타의 언어인 라마2를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존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좀 앞선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언어보다는 다양한 언어를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언어와 그다음에 메타의 언어인 라마2 이 두 군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서 좀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당연히 AI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테슬라가 독일 공장 규모를 2배 확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을 2배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그에 따라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 AI에 대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루닛이 뭐 대표적일 수도 있겠는데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게 AI에 대한 이게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I 시장 확대를 이끄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AI의 영역 내에서 업종 내에서 의료 AI에 대한 부분도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올랐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13%가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2,77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한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0만 4,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웰바이오텍을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4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9%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1,45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거래일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름세 보이더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8%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3,7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용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첨가물에 양산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장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제가 망커님께서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셔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전자제품용 이제 소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내용은 이제 2차 전지 실리콘계 음극재를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를 2차 전지에서 음극재가 하는 역할은 효율성을 조금 더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흑연을 사용하는 방식 혹은 이제 실리콘계 산화물을 사용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흑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뭐 가격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실리콘계 산화물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대신에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특장점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음극재 저희가 뭐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이겠죠? 에코프로 BM, 뭐 LMF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퓨처 M이라든지 이런 포스코 퓨처 M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로서 상승하는 것은 음극재가 아닌 양극재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가 시장 전체 이제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제일 가장 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익성도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대비했을 때 뭐 중요도가 낮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에서 전체 이제 수익에서 차지하는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덜 부각받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음극재에 대한 중요도를 시장에서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종목이 좀 기대보다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음극재를 대표로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포인트를 놓아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음극재냐 양극재냐라고 하면 결국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각각의 섹터죠. 그러니까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파트들이 있을 건데 이 파트들이 순환매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파트들이 순환매하는 구간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음극재에서는요. 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한 45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3% 내려온 실적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26억 정도 나오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49%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은 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 오히려 조금 웃도는 성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역성장이죠. 마이너스가 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작년 1분기에 이제 중국 법인 락다운이 있었거든요. 중국 법인이 이제 생산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그 매출 인식되는 것들이 1분기에 안 되고 작년 2분기에 인식이 됐던 겁니다. 생각보다 작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실적이 나빠 보이는 정도의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계 음극재 같은 경우에 납품되고 있는 주력 차종이 포르쉐 타이칸이거든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2분기 이제 판매량 자체가 조금 저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량 자체가 팔리지 않으면은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그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아직까지도 성장으로 쳤을 때 성장 구간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실리콘계 음극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지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주전자 재료를 좀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이 104,40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104,000원 정도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앞선 매물이 많은 매물대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조금 다소 두터운데요. 매물대가 약 96,000원부터 104,000원까지 약 한 만 원에 걸쳐서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두텁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결국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가격이 지지선 상단 부분에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버티자는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종목을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매물대 상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이 있다는 건 하단이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매물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물대 하단 가격이 96,000원입니다. 96,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96,000원에서는 한번 이제 매수를 해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진이 손절가죠. 56,000원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85,000원 드리겠습니다. 85,000원은 올해죠. 올해 5월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분이거든요. 올해 3월로 치면은 더 아래쪽에 가격이 있긴 하지만 85,000원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손절가 85,000원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손절가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15,000원입니다. 이 115,000원이란 가격은 이번에 어제죠. 바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제 만들었던 가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도 가격까지라면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기 고점 부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9만 6천 원 부근에서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올해 5월 가격 하단 부근인 8만 5천 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 주가는 어제의 상한가 가격이었던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일까요? 이 분위기를 타서인지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마이크론 회사를 조금 짚어보자면, 저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할 때 장에 해당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를 하는 회사고요. 패키징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이제 후공정 분야로 반도체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 앞에서 만든 앞단의 전공정, 뒷단은 후공정이 있을 때 후공정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의 미세도, 정밀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후공정 분야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이야기를 할 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정밀도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후공정에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후공정 업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거든요. 결국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큰 장점이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조금 중심이 되고 있는 후공정 이제 공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속회사로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는 시세가 어제 많이 났었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래쪽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들이 보였었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 시세 한번 강하게 나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그 후에 시세 한번 나고 조정받다가 또 시세 한번 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단계적으로 올라온 구간이 나중에 구간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시장에서 이 종목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그동안 레벨업 했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조금 뚜렷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지나가고 있다. 이게 최고 저점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의 전망이라는 것은 명확한 해답은 아니죠. 어떻게든지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종목들이 올랐을 경우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명분도 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차익 실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시장이 그닥 좋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차익 실현 욕구를 어느 정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오늘 한 8%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하락폭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견조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뷰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뷰는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기는 하루만 본다면 크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선을 지켜주는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가 이제 21,550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지지선 21선 지키면서 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이 조금 열려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의 매수 그리고 손절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진입 매수가는 18,500원입니다.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 손절가는 15,800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121선 터치하는 가격입니다. 61선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그다음에 만약에 121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손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면 어제 시세가 났던 최고가 부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가격까지 간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목표가로 삼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1선인 18,500원 정도에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21선에 터치하게 되는 15,800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의 경우에는 어제 시세 최고가 부근이었던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웹 오피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거래일 연속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글이라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죠. 한글로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컵 오피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 회사가 좀 주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메타버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는 소방용 방화 장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 하나인 이제 해외향 이제 AI 웹 에디터 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월 $30라는 것으로 보여주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한국어 컴퓨터의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컴 AI 웹 에디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업계 선두주자도 아직까지 명확한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한 수익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까지 눈에 가시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락의 원인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하락 원인 짚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가 13,66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신규 진입가는 13,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3,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현재 오늘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61선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21선이 있는 13,000원이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손절가는 11,800원인데요. 지난 7월 10일 날 있었던 가장 가격 하단 부분을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는 가격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에서 손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최근에 상승했던 가격 부분의 가격이고요. 현재 매물대가 15,000원 부근부터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항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HJ중공업이 고가를 기준으로 5%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홀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조선 3사대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좀 갈듯 말듯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이 아니라 그 LNG 이 추진선 이런 모멘텀들이 그리고 LNG 이제 추진선에 또 LNG를 공급해주는 벙커링선 여기는 모멘텀이 좀 작용이 돼야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진 흐름들 좀 보시고 홀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슈어 소프트 테크하고 HG중공업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조선주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 전략 네.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글쎄요, 참 이게 딜레마 항상 빠지는 것들이 네. 이게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잡기가 정말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조선주를 저도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놓쳤거든요. 네. 놓쳐가지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면 오지 않는 조정을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위치적으로 지금 잡기에 너무나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5년 장기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사는 것도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 더 네. 싸게 사고 싶은.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보게 된다라면은 영원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 대형 3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생각했던 조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현재 상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건 분명히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 매수하는 타이밍 그 부분 좀 안 맞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 조선주에 관심 있는데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다리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조선주 관심 있지만 못 사신 분들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에 베팅할 종목 힌트를 드려야 할 텐데요. 종가 베팅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정복 현실화라고 키워드를 주셨네요. 너무 강력하게 힌트를 주셨네요. 근데 이거를 힌트로 종목 고르는 것보다 네. 요즘 힌트를 어떻게 할까 더 고민인데요. 이게 종목 고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작가님 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네. 하는데 힌트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정했는데 뭐 힌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오랜만에 오늘 또 바이오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지난 정권에서 또 이번 정권을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테마가 거의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탈탈 원전이라 그래가지고 원전이 2011년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잘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도 물론 해외 쪽에서 이제 채집배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반도체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 산업 그 섹터뿐만 아니라 산업들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독 그 흐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대형 3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제네랄 쪽 말고 바이오 시밀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리스, 셀티리온 요 삼형제가 조금 이제 바이오 섹터 이끌어주게 되면서 분위기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이슈에서 말 그대로 개별 종목만 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AI 관련돼 가지고 AI 진단 플랫폼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들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AI와 헬스케어 이 두 가지가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이끌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큰 사이클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뭐 때문에 기대했었냐면은 그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었고 3월 1일 날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메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테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3월 달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AI라든지 2차 네. 전지가 너무 강력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부장이 가긴 했지만은 반도체도 소외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정부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테마로서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바이오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암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캔서 문샷 네. 요거 때문에 일단은 가져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 세포가 그 저희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에 보면 이제 축구 선수 이상철 같은 경우도 췌장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암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숙주한테 지배가 되지 않고 이게 자율성을 갖고 정말 무한으로 증식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상당히 1기, 2기, 3기 전이가 될수록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요게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암세포는 또 스스로 증식을 하는데 거기에 그 PAUF라 해가지고 파우프라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전이 증식을 도와준 유전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만 제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생존율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게 되면서 암을 정복하게 했던 발걸음을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제 뭐 암세포가 자체적으로도 자율성을 가지고 증식이 되지만은 이 증식을 도와주는 유전자 물질 요게 만약에 제어가 된다라면은 네. 아마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췌장암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현재 뭐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상까지 통과되고 개발이 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뭐 캔서 문샷 이슈도 있는데 사실 또 우리나라 업체를 살펴봤을 때 네네.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어떤 종목이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게 그 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안 좋게 말씀드리면 좀 사기성이 좀 짙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신약 개발하기도 했을 때 뭘 한다 해가지고 이게 보통 그 예를 들면 신라젠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전에도 아시겠지만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이상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백신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했었지만은 식품제약 같은 것 기업들 이게 보통 이게 임상적 유의성은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임상적 유의성은 의미가 없어요.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맥락이냐면은 임상적 유의성은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루 만에도 낫고요. 한 달 돼도 낫고 1년 돼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의 어떤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1년 뒤에 효과가 발생되고 이동 효과 되면 이게 약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 유의성은 뭐냐면은 어떤 약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환자가 5일에서 7일 사이에 이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이 기간 안에 다 완치가 되게 되면 그게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공개해 주시고 가격 조약도 함께 좀 제시해 주세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 얘기를 해도 되나 살짝 고민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발음하기 어제 쉽지가 않네요. 상한가 갔던 종목 아닌가요? 네네 맞아요. 요건 오늘 좀 단기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오늘 시장 특징이 뭐 테마가 형성되긴 하지만은 좀 종목들이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가져와서 요거를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럼 다음 좋을 주 것 같아요. 이후에는 저희 정리해야 되나요? 다음 주 이제 이 시간에 왔을 때 네. 그때 가서 수익이 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췌장암 항체 신약 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캔서 문시아 프로젝트에 포함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제작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캔서 문시아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일단 어제 말씀하신 상한가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돼서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17,5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7,500원 정도 잡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셨는데 사실 특별히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촉발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무조건 차트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이게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어쨌든 대량 거래가 발생되기 이전까지 화면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거래량 거의 바닥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캔서 문샷에 포함이 됐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고 거기다 플러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캔서 문샷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 부분과 그리고 이슈가 동반적으로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바이오 이슈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상상 규모를 몇백 조까지 늘린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바이오가 어찌 보면 조금 그 속에서도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력을 더했네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923선의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빨간불로 돌려 세웠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608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요 단어로 표현을 끝날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쏠림 현상. 네. 그렇죠. 요즘에 시장이 좀 계속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네. 특징이 뭐냐면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하락 종목수 1009 종목이거든요. 네. 상승 종목수가 479고 하락 종목수가 1009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이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400 종목이 상승하고 10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시장이 하락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이 1% 상승을 하게 되고 어제도 1.7%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들이 현재 시장을 이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종목들이 시장을 잡아준 역할을 만약에 이제 안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1% 상승이 아니라 1%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구간에서는 이게 착시 효과가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이 1% 상승, 만약에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시장 괜찮네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수만 본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착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착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늘리게 되면 본인 리스크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매를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쪽으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잡을 자신이 있다라면은 저는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짧게 그리고 비중 축소해서 비중을 작게 해서 들어간다라면은 뭐 그런 분들까지는 막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라면은 추후에 시간 비용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참여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적극적인 시장 참여는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2차 전지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프로 BM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고 LNF 18% 넘는 강세를 보입니다. 네. 저희 2차 전지 소재주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2차 전지 그 2차 전지가 참 어려워요. 지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네. 지금 방금 짚어주셨듯이 또 극단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조용했던 에코프로 HN까지 급등이 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야. 그룹주라서 오르나 봐요. 네.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다 보니까 시간차를 두고 에코프로 BM이 같이 가고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있었네? 그쪽 또 이렇게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가는 걸 보고도 이거를 따라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건지 저도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차라리 매수를 해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놓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지나간 버스라고 생각하시고 한 템포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 종목들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겠지만 한 템포 쉬어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장 마감 때는 빨간불로 조금 다 돌려세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지수 상승폭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역시도 매수세로 좀 돌려세운 점이 고무적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장까지 코스닥 시장은 7거래일 연속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 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투자 포인트가 될 중요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코스닥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기대감보다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수급 집중 개별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조금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팀장님께서 오늘 의견들 어떻게 보시나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 그리고 네. 두드잡기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다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대감보다 실적이라고 이제 그 사연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가는 종목이 있겠지만은 못 가는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실적주만 접근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LCC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좋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LCC가 못 가요. 근데 이게 이 LCC 같은 경우 실적주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빼고는 주가 이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적으로는 보기는 힘들다고 좀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선택의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실적만 보고 접근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수급 집중 개별주 그리고 2차 전지 뭐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지금 뭐 쏠리면서에서 2차 전지가 가장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동시효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리하게 따라가는 건 조금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따라잡았다. 네. 그렇다면 이걸 계속해서 홀딩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보는 게 좋겠지만, 놓쳤다 싶으면은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결과 좋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좋게 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괜히 했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2차 전지주들 지금 뭐 달리는 네. 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 이 종목은 좀 빼고 봐야 될까요? 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쨌든 뭐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에코프로 그룹들이 있고 네. LNF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푸젠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결국 2차 전지 핵심 광물 소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비 쪽이란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제 동길 쪽에 공장을 또 2배 증설한다는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소재 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장비 쪽도 볼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LFP.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소재가 계속 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2차 전지가 가면서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상황들에 어울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들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물릴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분명히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셔가지고 확대를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란지 그리고 LFP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도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쉬고 있지만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이틀 전에 상승 나고 나면 또 조정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한번 시선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려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은 관심 밖에 둬야 할까요? 에코프로 HN처럼 네.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정말 이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관심 종목 중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상승 나올 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에서 저희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내일 쪽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서 조금 힌트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넷플릭스하고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결국 또 2차 전지 얘기하겠네요. 테슬라 실적 나오게 되면 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분위기 괜찮을 거고, 그러면 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소재가 또 소재도 갈 네. 거고, 소재 쪽에서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을 이제 바이오 쪽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수 스페셜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도 있는데 오늘 한 6%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수 그래서 스페셜티 케미컬 말씀하시는 네네, 맞아요. 걸까요? 네. 그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테슬라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내일 저도 분명히 볼만한 건 또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또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바이오 네. 섹터 관련해서 오늘도 이슈가 나온 게 좀 있었잖아요. 당뇨 치료제 좀 관련해서 좀 나와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펩트론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네네. 당뇨 테마는 그럼 저희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종목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페프리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네. 그냥 프레스티지라고 할게요. 네. 그냥 바이오파마를 할게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바이오파마처럼 그 상한가 위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이 상승 눌림목 위치를 보고 좀 접근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이오 같은 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에서 올라타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단발성이고 개별 종목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위치를 보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단발성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웰킵스 하이텍처럼 네. 상한가 났는데 그 다음 쭉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식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가 오늘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희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니 그쪽은 네. 기대를 할 부분이 없다고 너무 고개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약간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돈으로 이제 하는 효과는 이제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쪽에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소매 판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지표도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촉발할 만한 부분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이제 2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 부양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하 쪽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건 이 유동성으로 경기를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유동성이 정말 일자리라든지 소비 쪽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소비를 해야 GDP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소비가 좋아질 만한 어떤 원동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 아마 중국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중국 리오프닝들이 있잖아요. 항공주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조금 연관성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접근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중국과 연관 있는 섹터는 지금 접근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주에 대한 구조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투자 노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핵심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하나마이크로는 계속해서 버티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AI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일의 승부수는 2차 전지 소부장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